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전날에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9%,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12%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잉 여객기 추락 사고가 있어가지고 보잉 주가가 마이너스 12%까지 빠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2.2% 급등을 했고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환율도 다시 내리고 있고 미국의 야간 선물도 좋고 자, 그럼 오늘 증시도 좋았으니 한국 증시는 내일도 좋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선물 옵션 만기일주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갈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참고로 시간이 4시 38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유럽장, 미국장도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0.70, 우리보다는 상승폭이 낮지만 그래도 어제 정말 다행이었죠. 보잉 여객기가 추락 사고가 나서 와, 이거 다우도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저가를 보세요. 0.95%. 예,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 여객기 추락 사고 때문에 0.95%까지 하락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중간에 팍 치고 올라왔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야간 선물도 보시면은 야선은 되게 좋았어요. 0.64% 상승하고 있었고 투자자 주체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이게 매수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현물은 팔고 또 선물도 같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이 무서운 게 야간 선물을 사도 현물에서 팔고 선물에서 팔아버리고 그리고 지수는 또 반대로 오를 수도 있고 되게 엎치락뒤치락 되게 심한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은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온 이유 중에서 또 하나가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를 발표했는데 되게 양호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턴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환율도 다시 1130 이하로 내려갔고 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나스닥과 S&P 500 야간 선물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잉 추락기 뉴스 빼고는 미국이 뭐 딱히 나쁜 건 없었습니다. 보잉 회사만 급락을 했지.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2%까지 내렸었는데 종가에는 5.5%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우는 이쪽에서 이제 치고 요렇게 해서 이제 이 고점을 뚫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살짝 꼬셔놓고 이쪽에서 찌질찌질 거리면서 밑으로 빠질까 오늘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현재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죠. 그리고 환율도 1130이 깨졌습니다. 1130이 깨져가지고 외국인이 이제 한국 주식을 좀 사나 요 생각을 했더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별로 수급이 안 좋았죠. 그래도 오늘 매매할 종목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오늘 수익을 거두고 나왔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팔고 거의 개인의 물량을 기관이 거의 다 사줬죠. 코스닥 같은 경우 양매수가 들어왔고 2.2% 올라서 되게 좋았는데 이 코스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애플 주가가 3.46% 올랐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관련주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뭐 OLED 관련주라던가 애플 관련주도 아침에는 살짝 좋았어요. 단지 종가까지 별로 힘이 없었지만 나스닥이 오늘 2% 이상 급등을 했는데 다행히 코스닥도 따라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진짜 아침부터 1% 이상 급등을 했어도 전날에 봤잖아요. 전날에도 0.43%까지 상승을 시켰다가 1.34%까지 내렸다가 다시 종가에 위에 올렸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침에 오른다고 해서 이게 따라 들어가기 상당히 힘든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랑 별 상관이 없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졌을 때 밑에서 사놔가지고
오늘 전부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빠졌습니다. 내일 지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도 저는 오늘 주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주식을 정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알려드리고 무슨 종목인가 이거는 저희가 밝혀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지난번에 증권회사 광고를 찍으면서 여기 보셔도 알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쪽이랑 그쪽이랑 이제 심의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고 뭐 어떤 걸 샀다 뭐 이런 거를 전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매수라는 자체가 없죠. 매수가 없다는 얘기는 전날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다 주식을 전량 정리를 했습니다. 나스닥도 오늘 야간 선물처럼 이렇게 쫙 치고 올라서 여기 고점 깨고 이제 이 위를 바라보러 가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뭐 오늘은 뭐 보합 정도라던가 약간 정도 상승 정도 이렇게 끝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지금 약간 찌질찌질하고 가는 게 좋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옵션 만기일 때 뭐 신고가를 바라본다 그러기엔 좀 힘들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미국에 좋은 뉴스가 하나 뻥 하고 터져줘야지 좋은데 지금 뭐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무역 협상이 잘 된다고 해도 선반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지금 뭐 나스닥 대형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뭐 오를 만한 뉴스가 있으면은 오늘 급등을 하겠지만 오를 만한 뉴스가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오랜만에 상승을 했죠. 계속 내리다가 어제 막 빠지다가 드디어 종가에 턴을 하고 오늘 거의 1%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와,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죽다 살아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어제 판만큼 다시 샀고 그리고 기관은 오늘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연기금만 팔고 금투가 이렇게 세게 잡길래 아 이거 옵션 만기일 날 얘네가 장난 좀 치려나 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금투가 이걸 사가지고 옵션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금투가 이만큼 샀으니까 더 끌어올리겠지 그거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투의 삼성전자 매수 물량을 평단가까지 계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정말 매일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도 팔았는데 엊그저께 이틀은 샀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매도가 더 많죠. 그리고 이것도 금융투자가 많이 샀어요. 반도체 쪽을 오늘 정말 금투가 오지게 많이 사더군요. OLED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제 나스닥 바이오지수가 2%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애들도 다 잘 나갔는데 나스닥이 어제 오른 게 기술주도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지수도 잘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지수도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2% 가까이 오른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초반부터 매도고 끝까지 매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종가까지 이렇게 쫙 사고 기관은 오늘 완전히 끌어올리고 그래서 지금은 건드려도 코스닥 쪽이 낫지 코스피 쪽은 지금 좀 암울하죠. 지금 일주일 연속으로 이렇게 쫙 내리고 외국인 수급도 없고 물론 환율이 오늘 좀 내렸긴 하지만 아직도 환율이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도 많이 있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니케이랑 비교를 해봐도 항상 뒤로 밀리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 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요 코스피를 위로 팍 하고 막 1% 2% 이렇게 막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매매를 한다면은 코스닥 쪽이 낫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1.34%까지 뺐다가 다시 위로 상승시켰다가 막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도 오늘 매도한 종목은 코스닥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을 보시면은 오늘 2.12% 나스닥보다도 상승률이 생각보다 좋았죠. 그리고 차트로 비교를 해보셔도 이게 지금 코스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아스팔트처럼 평평한 모습이어도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와우, 진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해가지고 어제 올랐던 무슨 이상한 찌라시 뜬 잡주 빼고는 대부분 상승을 했죠. 코스닥 상승 종목을 보면 931 종목이 오르고 하락이 290 종목,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590 종목, 하락이 241 종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박살이 났죠. YG 엔터테인먼트의 승리 씨가 어제 은퇴도 하고 또 이제 카톡 내용을 공개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정준영 씨가 언급이 되면서 엔터주가 박살이 났어요. 어제 올렸던 코스닥 품절주만 급등, 일반 주식은 언제 오를까?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속사 아이돌이라던가 연예인들이 열애를 하거나 혹은 무슨 스캔들만 터지면 내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주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실적이 좋게 나왔던 JYP 엔터테인먼트도 어제 올랐던 거를 싹 반납하고 오늘 하락을 했죠. 아니 얘네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왜 하락을 했을까? 딱 찾아보니까 JYP 엔터테인먼트가 루머에 휩싸였죠. 무슨 루머? 자, 이 정준영 씨가 이 연예인들 아이돌까지 뭐 이제 몰카 같은 거 찍어가지고 그걸 카톡에다 유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연예인들, 어떤 아이돌들이 속해 있을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모든 엔터주가 대부분 다 내렸습니다. 이게 특히 여자 아이돌이 있는 그룹들이 있는 데는 어딘지를 모르니까 얘네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올랐던 상승분을 다 반납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개인만 샀고 기관만 이렇게 매도한 걸로 나왔는데 아니 오늘 오른 종목이 931 종목이고 내린 종목이 281 종목인데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진짜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오른 엔터주도 있습니다. 예, 키이스트는 하락은 안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끝났죠. 키이스트하고 DPC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을 했죠. 근데 DPC는 엔터주는 아니죠. 단지 방탄소년단들과 연관이 있는데 방탄소년단들이 이제 또 컴백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방탄소년단들 4월 12일 날 컴백. 예, 이 뉴스가 나오고 LB 세미콘, DPC, 키이스트가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LB 세미콘이 방탄주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는 DPC라는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었죠. 얘는 거의 3등주였어요. 방탄소년단 관련주에서 맨 처음에는 키이스트로 가다가 그 다음에 DPC 이 장이 안 좋을 때 DPC가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등주 그리고 3등은 키이스트 뭐 이렇게 됐는데 엔터주 자체는 지금 악재 뉴스가 많으니까 얘 자체는 가기가 힘들고 방탄소년단들의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DPC라던가 LB세미콘이라던가 뭐 요런 애들만 지금 가고 있죠.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DPC가 1등이 아니라는 거. 아니 그리고 이제 연예인 소속사도 다 찾아봐야 돼요. 정준영 씨가 어디 소속사인가 막 이런 거 찾아보고 아 다행히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된 엔터 회사가 아니구나 하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검색을 해서 여러분이 진짜 찾아보셔야 됩니다. 엔터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 그리고 오늘 대북주가 오랜만에 아주 상승을 했죠. 비료주라던가 뭐 철도주 그리고 한창 잘 나가는 한창 그리고 아난티 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무슨 뉴스가 있나 찾아봤더니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뭐 이거야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뉴스라고 할 수도 없고 어제 말씀드린 짐 로저스 아저씨가 아난티 주식을 무려 2,000주나 사셔가지고 뉴스된 게 이게 가장 컸네요. 약 4천만 원 규모 주식을 샀다는데 말과 행동이 반대가 되네요. 뭐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뭐 금강산 관련 주식을 사거나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왜 4천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을까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던 것 같은데 보니까 봐봐 10% 가까이 탁 꼬셨잖아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무슨 사회이사가 주식을 4천만 원어치 샀다고 주가가 10%나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작전입니다. 작전. 뭐 대북주 지금 현재 이렇게 오를까요? 지금 여기 오늘 살짝 밑에서 반등 나왔는데 이런 거 그냥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기술적으로 찌라시 저런 거 한 방에 살짝 올라온 거지 얘가 뭐 여기서 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려면은 3차 북미 정상회담해도 이제 안 돼요. 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또 노딜 나올지 아니면 스몰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가 지금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발사 실험 다시 준비하고 미사일 다시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뉴스를 보고 넘어가면 안 되죠. 통일부라던가 지금 뭐 문화관광부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에서 지금 제재를 완화를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재개 준비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철도 사업도 마찬가지였죠. 저 착공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재가 안 풀렸는데 착공식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처럼 이게 지금 당장 여자친구도 없는데 상견례를 잡고 있고 결혼식장 알아보고 있고 웨딩드레스 뭐 입어보고 있고 뭐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북주 저가 매매 찬스 뭐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평선이고 뭐고 다 무시하세요. 저런 거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웅기병 신라젠카 오늘 하락을 했죠. 전날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급등을 해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3% 오르고 셀트리온도 오늘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그랬는데 얘만 내렸어요. 근데 얘는 5% 오르다가 내린 거 알아요? 오늘 5%까지 이렇게 상승하면서 와 지수가 잘 나가네, 코스닥이 되게 잘 나가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밑으로 VI가 걸린 거예요. 밑으로 VI. 그래가지고 밑으로 VI가 왜 걸렸나 딱 보니까 자 팍스넷에서 신라젠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냈어요. 팩사백 이게 어떤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성공할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무려 5% 상승하다가 마이너스 8%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VI가 갑자기 걸리길래 와 얘네 지금 뭐 실험 중단됐나? 뭐 잘못됐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오늘 뭐 투매잡기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었죠. 오늘 뭐 엔터주 투매잡기를 한다거나 이런 걸 매매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장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오늘 뭐 연기금 수급 들어왔다 뭐 투신 수급 들어왔다 막 좋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오르는 종목이 931 종목이고 내린 종목이 280 종목밖에 안 되는데 매매할 게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 종목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 갤럭시 관련주를 봤었습니다. 갤럭시 관련주는 뭐 이제 블록체인이 있고 OLED 있고 뭐 핸드폰 케이스도 있고 뭐 그런데 핸드폰 케이스 관련주 중에서 뭐 슈피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당 공시까지 나왔는데 주가가 오늘 같은 날 4.15% 내렸죠. 그런데 이게 왜 내렸을까? 실적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이번에 관리 종목으로 뭐 편입되거나 뭐 그런 종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4.15% 내렸죠. 여러분 갤럭시 S10은 이번에 새로 나온 거에는 삼성에서 케이스를 따로 준 거 알아요? 케이스를 공짜로 제공을 해줘요. 공짜. 이 뜻은 케이스 판매량이 급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건 그냥 물론 제 내피셜입니다. 슈피긴 코리아라던가 이런 애는 핸드폰 케이스 제작 업체인데 이거를 무상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으면은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뉴스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영향으로 내리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은 이렇게 샀는데 진짜 그런 걸 바탕으로 나중에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갤럭시 S10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케이스하고 보호필름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보자마자 이거 보호필름이라던가 아니면은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 주가가 안 좋겠구나 했는데 뭐 물론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다가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하긴 좀 그렇죠. 왜냐? 요거를 요렇게 해보면은 연으로 보시면 얘 옛날에 17만 원인가 갔었어요. 얘 옛날에 슈피겐 코리아가 진짜 요거 갑자기 이쪽에서 팍 올라가지고 크리스마스 이후로 계속 올랐었는데 그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아니 진짜 주식이 너무너무나도 무서워요. 한 몇 년 사이에 내가 주식에 투자한 돈이 반토막 아니 반의 반토막 막 이렇게 10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와 진짜 여러분이 그냥 휴대폰 케이스 샀는데 이 회사 좋은데 하고 그냥 주식을 맘대로 샀어 봐요. 근데 한두 달 지났는데 반토막 나고 1년 뒤 되니까 뭐 10분의 1 토막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돼봐요. 아니 이거 한 주만 샀어도 여러분 얼마예요? 이 위에서 한 주만 샀어도 지금 손실이 10만 원이야. 아무리 소액 투자를 했어도.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선 과연 어떤 종목이 내렸나 살펴보니까 어제 이야기를 했던 면세점 화장품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자 면세점 호텔 신라 오늘 또 내렸어요. 양매도가 나왔고 호텔 신라가 내리면은 당연히 신세계도 하락을 했죠. 얘가 내리면 아모레 퍼시픽 볼 것도 없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왜 얘네가 내리고 있을까요? 자 분명히 언론에서는 중국 방문객이 증가해서 지금 면세점주라던가 화장품주 이런 걸 꼭 사야 된다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업계에서는 화장품 관련주가 업황이 불확실하고 한한령이 아직 해체가 안 됐다 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요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이 섹터가 다 죽어버렸죠. 뭐 LCC라던가 다른 비행기주, 뭐 대한항공. 근데 지금 뭐 대한항공이라던가 제주항공 이거는 어제 보잉 여객기가 추락해가지고 이런 거지. 요거에 지금 연관돼 있다고는 딱히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요 MSCI 지수 비중 확대가 되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라던가 유통주가 지금 싹 빠지고 있는데 호텔 신란 진짜 이런데 뚫기가 너무너무나 힘드네요. 특히 너무 무겁고 공매도도 많아가지고 살짝 꼬시고 내려버리고 좀 올라오면 내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뭐 시세는 죽지는 않았어도 뭐 올라갈 모멘텀이 없잖아요. 올라갈 모멘텀. 지금 뭐 중국 방문객 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지수 자체가 지금 꺾여서 내려가니까 특히 시총 큰 아모레 퍼시픽이라던가 아모레지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애들 다 힘을 못 쓰고 있죠. 특징은 뭐다? 다 코스피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피는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뭐 택시에 허용됐던 LPG차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대유에이텍이 아침에 상승을 하다가 꼬그라지고 내려왔는데 이거는 여러분 너무 뻔한 이슈죠. 100번이나 나왔던 거잖아요. 그 규제 완화한다고 이전에 한번 상한가 보내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또 뉴스 나온다고 이거 갖다 또 가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하락한 종목이 이렇게 찌라시 떠가지고 아침에 빼버린 종목. 물론 국보 같은 종목은 오늘 같은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제 상한가 못 말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점상을 보내버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흥하해운에서 지분을 전량 매도를 했다는 뉴스에 점상을 가버렸는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19% 이렇게 오른 다음에 쫙 빠져가지고 3%로 마감이 됐죠. 아니 얘도 상한가 갈 것 같고 쟤도 상한가 갈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쪽에다 베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주 지옥을 맛봤겠죠. 왜 얘를 베팅했을까? 국보는 시작하자마자 점상이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점상이었죠. 그래서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흥하해운에 때리자. 흥하라에서 흥하해운에 가서 매매를 하려고 해서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 어머나 글씨 다 팔아버렸죠. 이게 진짜 여러분 잡주 뉴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다가 망해요. 아 어제 저걸 잡았으면 오늘 대박 먹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뉴스 하나에 흔들리는 애들은 상패가 중간에 결정이 되거나 거래 정지가 이렇게 딱 돼버리면은 이게 자금 자체가 뭉기거나 아니면 이 자금 자체가 휴지 조각이 돼버리잖아요. 몇 프로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투입됐던 모든 돈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종리매매에서 매번 건진다고 해봤자 뭐예요. 뭐 오늘 상한가를 찍었던 SJK 얘는 상한가를 만 게 아닙니다. 상한가를 말았으면 여기가 없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상한가를 잠근 게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환기 종목이어가지고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이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종목입니다. 아니 이거 그냥 자료 들어가서 이것만 보면 어머 빨간 나라 이건 진짜 안 되는데 이게 상한가의 그 빨간색과 전혀 다른 거죠. 그냥 봐도 아 이건 진짜 건드리면 끝장나는구나. 지금이 상장 폐지 시즌이라서 잘못 건드리면 여러분 진짜 끝장납니다. 근데 지금 가는 상한가의 대부분의 종목은 잡주성이고 가짜 뉴스라던가 뭐 그냥 별것도 안 되는 뉴스 갖다 그냥 빵빵 띄우는 뭐 그런 종목들밖에 없어요. 자, SJK 말고 ELK 보세요. 오늘 같은 날 12% 이렇게 빠졌는데 얘도 똑같이 실적이 개판이어서 이번에 관리 종목 사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 절대 하면 안 되죠. 얘가 뭐 여기서 이만큼 올랐든 말든 이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거 보고 내가 이쪽에서 살려고 했었는데 얘 이렇게 오를 줄 알았어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거래 정지당해가지고 그냥 끝장나면 어떡하려고요. 아니 진짜 어디 커뮤니티 인터넷 게시판에 가서 보면은 아쉬워하는 종목들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주식으로 망하겠구나. 국보 어제 매매하려고 했었는데 ELK 뭐 이런 거 살려고 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막 보이길래 저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은 어차피 몇 번 먹고 다 토해내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돼가지고 전 재산 다 날리거나 뭐 그거 빼고는 솔직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군요. 오늘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45% 올라가지고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도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제가 오늘 주식을 정리했다고 했죠. 제가 주식을 오늘 왜 정리했냐 그 이유는 요 지수라는 게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음날 이렇게 빵 띄우기보다는 다음날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여기서 찌질 거리면서 뭐 보합 내지 하락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상승장이야 이렇게 삐웅 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삐웅 올라가려면은 뭔가 급등이 나올 만한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뉴스 자체가 없잖아요. 뉴스도 별로 없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내가 포지션을 이야기를 했죠. 저번 주에 분명히 지난주 올렸을 때 제가 한 말은 제가 주가를 올린다고 하면은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이때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빼도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올리고 내일 제가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면은 아침에 살짝 띄운 다음에 이제 중국장 개장한 다음에 약간 좀 빼버리고 그리고 찌질찌질 가다가 수요일 딱 시작하면은 좀 더 빼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아니면 목요일 같은 경우에 이게 많이 빠지면은 저는 그때 공략을 해볼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도 보셨다시피 오늘 주식을 산 게 아니에요. 오늘 산 게 아니라 밑에서 분할로 미리 선침해를 해놓고 요런 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판 거죠. 물론 솔직히 말하면 선침해를 했다기보다는 지난번에 병원 갔을 때 이 주식을 사놨어요. 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을 했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운전하고 있었는데 한호가 차이로 못 팔았습니다. 한호가 차이로 못 팔았고 약간 빠졌는데 그때 손실은 아니었어요. 손실은 아니었고 어제 촥 빠지길래 이쪽에서 한 번 더 분할로 더 넣었습니다. 추가 자금을 더 투입했습니다. 근데 다시 종가 때쯤 되니까 코스닥이 턴을 하면서 이 종목이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익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못 먹어도 그 오늘까지 가볼 것인가. 근데 마침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오르고 있길래 하루만 더 가져가 보자 해가지고 오늘 다 팔고 나간 겁니다. 그래도 저는 물려 있어가지고 끌고 간 게 아니라 여기서 수익 중이었어. 이 수익에서 여기서 익절할까 말까 조금만 더 볼까 해서 이쪽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끌고 온 건데 여기서 오늘 하루 더 보고 이 위에까지 먹어보자 보다는 여기면 충분해요. 지금 이미 이번 달 일당은 채웠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또 상승하면은 확 따라 들어가야지. 오늘 파신 분들은 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내일 또 오를 것 같아 하면 쫙 들어가서 아침에 빨간불 들어왔다고 물리고 오후장에 빠져버리면은 그냥 끝장나죠. 왜냐하면은 수요일과 목요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그런 날이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3월 27일 그리고 3월 19일 날 중요 이벤트가 있죠. 19일 날 FOMC 정상회의, 27일 날 뭐가 있죠? 진핑이 형과 트럼프가 만나는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이 이벤트 전에 잠깐 수익 줬을 때 챙겨놓고 많이 지수가 빠지면은 그때 저는 다시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OLED 관련주도 살짝 살펴보면은 AP 시스템이 오늘 OLED 관련주에선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HB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가장 많이 했었는데 얘는 오늘 종가까지 끝까지 말아 올렸죠. 그래서 오늘 8.01%, 8%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거의 10% 이상 오른 날이 없어요. 10% 이상 오른 경우가 없다. VI가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VI가 걸릴 줄 알고 보통 9%에서 10%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10%까지 잘 안 넘어요. 어딜 찾아봐도 10%까지 하루에 10% 이상 오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종가에 이렇게 말아버리면 그 다음날 이렇게 다 빼버리고 종가에 말면 그 다음날 잘 안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종목은 오늘 개인이 판 이유가 다 있어요. 개인이 바보라서 판 게 아니라 메릴 린치가 이렇게 사고 있고 그리고 종가가 너무 고가라서 개인들이 팔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여러분이 시간의 단일가 보면은 뭐 내가 주식을 시간의 단일가에 팔면 되지 해도 밑에 호가 보시면은 내 물량을 사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 꼭 아셔야 돼. 지금도 1600주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주식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통 주식이 이렇게 오르면은 그냥 시간에 다 팔아버릴까 해도 좀 무거운 종목이라던가 거래량이 별로 안 터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있어도 1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간에는 없죠.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별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음봉으로 마감됐지만 그래도 0.49% 올랐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전날도 상승했었고 오늘도 이렇게 됐는데 이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 다음날 다 팔아버리고 또 다 팔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기관이야 물론 지금 OLED 관련주를 계속 사고 있는데 특히 연기금
이 종목은 3일 전까지만 해도 얘가 대장이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3등주죠. 덕선 레오눅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7%까지 오르고 그랬는데 쟤만 오늘 안 올랐는데 쟤는 3일 전에 이렇게 9% 이상 올랐던 적이 있었고 오히려 안 빠졌으니까 그만큼 이제 조정을 주는 거죠. 이게 1등주로 가던 애가 조정을 좀 주면은 이제 2등주하고 이제 3등주 애들이 위로 좀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날 주도주가 바뀌어요. 이런 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갤럭시 이렇게 잡주로 움직이는 애들은 오늘 별 반응이 없죠.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휴네시온이라던가 케이스엔 같은 애들이 아침에 2, 3% 찌질 거리면서 신호 주고 오르지 오늘같이 일반적인 주식이 움직일 때는 이런 주식들 별로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는 여러분이 아침에 시초가를 때리기가 되게 힘들죠. 아니 전날 코스닥이 0.43% 상승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1.35%까지 내린 거 봤는데 오늘 또 시초가에 매수 버튼에 손이 갑니까? 개인이 무식해서 오늘 다 판 게 아니라 개인이 전날 당한 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당한 거 아니면 옛날에 당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다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익은 여러분 줬을 때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옵션 만기일에 싸워가지고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옵션 만기일에 매매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물론 저는 했지만.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금요일날 주식을 들고 있는데 주말에도 미장 신경 써야 되지 뭐 신경 써야 되지 어제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수익인데 여기서 그냥 자르고 나갈까? 못 먹어도 고르라 할까? 계속 이 선택의 가름길이 있는 게 너무 싫더군요. 와 진짜 오늘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안 가는 종목 보면은 진짜 안 가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네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엔터주는 실적이 좋아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YG 엔터테인먼트 승리씨 카톡 폭로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엔터주들이 너무 많아요. 카톡에 언급돼서 그 사건에 언급된 피해자라던가 아니면 가해자라던가 둘 다 언급만 되면은 그냥 주가가 우수수수 다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엔터주는 여러분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투매 잡기라던가 저가 매수라던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죠. 꼴리면은 본인이 그냥 하시면 되고 굳이 지금 막 900 종목 오르고 막 100 종목 내리는데 굳이 내린 종목 살 필요가 있나요? 지난번에도 막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냥 저런 거 안 해도 수익 올릴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1등주는 매일 바뀝니다. 전날 1등으로 올라가던 주식이 다음날 조정을 주고 2등과 3등주가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AP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거 보면 알죠. HB 테크놀로지가 3일 전까지만 해도 1등주였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상승률 꼴찌 2등 3등 덕선 네오룩스라던가 AP 시스템이 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 거라던가 오늘 뭐 DPC라던가 키스트라던가 LB세미콘이라던가 키스트가 2등이고 DPC가 1등 주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이 1등으로 올라가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은 미리 조정을 받았던 2등과 3등주가 더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주는 계속 오른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이틀 뒤면은 그날이 옵니다. 무슨 날? 선물 옵션 만기일 아니죠. 자, 리아데이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틀 뒤에 롯데리아에 가시면은 지금 핫크리스피 버거 2개가 4,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이번 주. 그리고 동시에 화이트데이입니다. 결혼하신 분은 와이프를 꼭 챙겨주시고 여자친구가 계신 분은 꼭 여자친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옵션 만기일이라고 옵션 만기일 자꾸 생각하다 그런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는 아쉽게도 사탕을 줄 여자분이 없네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